하루 30만 명이 몰려드는 해운대. 하지만 불과 70년 전 이곳은 군사기지와 철조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해운대. 이 이름은 1000년 전 통일신라 말기에 전제문장가 최치원이 지어준 것입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관직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향하며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이르러 바다와 구름이 맞다는 장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 해운하이엔을 바위에 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구름이 어우러지는 나의 언덕이다. 그 흔적이 바로 오늘날 해운대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글귀에서 시작된 해운대. 그 숨겨진 변천사를 지금 공개합니다. 일부 1910년대 어촌마을 해운대. 그 시절 해운대는 지금의 화려한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넓은 백사장 뒤로 송림이 늘어서 있고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포구마을. 어부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아이들은 모래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았습니다. 그 시절 해운대는 그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조용한 어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부 1930년대 일본인 전용 휴양지. 더 이상 조선인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일본식 수영복을 입은 남녀와 기모노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고 조선인 다수는 여전히 가난한 어부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화려함의 이면에는 차별과 배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ここはすだちの灰だ. 저 바다, 우리 땅인데 들어갈 수가 없네. 3부 1950년대 전쟁과 군사기지. 1950년대 해운대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백사장 뒤편엔 미군 기지가 들어섰고 수영비행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좌동에는 탄약고가 세워졌고 와우산에는 해상 무선기 지국이 세워졌습니다. 보강 좌동 탄약고 폭발. 탄약고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실제 폭발이 일어나면 해운대의 밤하늘은 불길로 물들었고 주민들은 공포 속에 피신해야 했습니다. 꽝 소리가 나더니 창문이 다 깨져버렸어요. 해운대 포로 수용소. 또한 해운대와 부산 일대에는 1950년 유엔군이 설치한 한국전쟁 포로 수용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7만 명의 포로가 몰려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용소. 하지만 과밀, 폭동,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도 임시 포로 수용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해운대 임시 포로 수용소는 거제도의 혼란을 분산하기 위한 임시 수용소였습니다. 거제도에서 옮겨온 일부 포로들, 병약자, 관리가 까다로운 이들이 이곳 해운대에 머물렀습니다. 규모는 거제도보다 작았지만 철조망과 초소, 군용 천막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해운대 바닷가 풍경은 전쟁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해운대 주민들은 수용소의 존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해운대 바닷가는 놀이터가 아니라 군인과 포로가 뒤섞인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밤마다 군용 트럭이 드나드는 걸 봤다 아이니까. 포로들이 철조망 안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켰지에. 철조망 너머엔 전쟁 포로들이 갇혀 있었고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자유와 속박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사 학교 훈련장, 청사포 고개 아래는
군사학교와 동계훈련장이 자리했습니다. 젊은 학도병들이 모래사장을 달리며 군가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부 1960년대 시민의 바다와 그늘. 전쟁이 끝나고 해운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운대. 당시 이야기를 한번 특파원에게 직접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유기 기자입니다. 지는 시방 부산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나요기 기자님 혹시 화가 났나요? 조금 친절한 목소리로 보도 부탁드려요. 어머, 제가 그래 보였나요?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분 좋게 보도해 볼게요. 여러분, 부산하면 바다 아닙니까? 지금 전쟁 시국에도 바닷가에 피서를 하기 위해 찾는 사람 마 천지백갈이라에. 근데 전쟁 중에도 피서객들로 바글바글했다 카니께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바구를 풀어줄라고 해. 여름철마다 70년도부터 88년도 해운대 파라솔꽃이 만개해갔고 바다경찰이 막루 위에서 살피던 그 시절, 지금 보면 참 그립다 않갑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안타깝게도 익사 사고가 계속 났습니다. 15살에서 20살 청소년들이 수영 미숙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안전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게 문제라해. 피서객은 개미떼처럼 바글바글하이. 우째 그걸 다 안전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러고 1988년에도 바닷가에 보면 파라솔이 꽃밭처럼 만개했지에. 막루 위 바다경찰이 망원경 들고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은 1991년 광안리 해수욕장 풍경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모닥불 피우고 노래하고 춤추고 와 불타는 여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1994년 해운대 보이소. 백사장이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전쟁이라 정류장마다 수백 명씩 서 있고 문에 매달려서 가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피서 가는 길이 피난 가는 길보다 더 힘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라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계를 시작했는데 2017년엔 무려 4,856만 명이 부산 해수욕장을 찾았다 카이소. 전국 인구의 70%라에 해운대는 독보적 1위. 광안리가 그 뒤를 쫓았고 송도는 시설 투자로 이용객이 확 늘었습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19 시국입니다. 해운대 백사장 예전처럼 파라솔 천지백갈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마땅찮으니 바다라도 개장하니 참말로 반가웠지에. 그란디 시방 2025년 해운대는 시대는 바뀌어도 바다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지에. 1951년 나라가 불타고 있던 625 전쟁 한가운데 하지만 부산 송도 해수욕장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고 1951년 8월 14일 자 신문 이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큰 글자에 적혀 있는 글을 읽어보면 전쟁 모르는 송도 수영복 위를 오가는 추파. 기자가 송도를 찾은 8월 12일 충무동 도선장은 송도로 향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남부민동 도로에는 피난 행렬이 아닌 피서 행렬이 마치 피난 행렬로 보여질 정도라고 합니다. 신문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백사장에서는 더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답니다. 여성들이 한 벌에 10만 원이나 한다는 해수욕복을 입고 하얀 두 다리를 드러낸 채 지나가는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정체 모를 사나이는 정욕에 불타는 눈초리로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기사에는 쓰여 있네. 전쟁터에서 총성이 울릴 때마다 한 송이씩 못다 핀 젊음의 용사들을 불꽃이 꺼져 가고 있는 시간에도 바닷가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한 민족의 꺼져가는 불꽃과 달리 웃음꽃을 피우며 유혹이 오갔던 1950년대 다소 신문기사가 시대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담긴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마냥 그렇게 시대적인 간극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지켜주기 위해 이름조차 다 기억해주지 못한 영웅들의 고결한 희생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늘 아이러니로 가득하다는 말,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에. 그리고 이 부산 바다는 늘 대한민국 최고의 피서지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기라 믿습니다. 이상 나유기 기자였습니다. 그래요, 나유기 기자 고마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1965년 해운대 해수욕장이 공식 개장되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파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웃었고 아이들은 해운대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609 성매매촌. 그러나 화려한 해변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609 성매매촌. 가난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 내몰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부 1970년대 관광지의 부상. 1970년대 해운대는 전국인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수학여행객이 몰려왔고 1978년 조선비치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달맞이고개에는 부산 최초의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해운대입니다. 6부 1980년대 파라솔과 투기의 시대. 1980년대 해운대는 파라솔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마다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고 달맞이고개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해운대는 부동산 투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 땅 곧 금값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끊이질 않던 시기입니다. 청사포 지명 유래. 한편 해운대 옆 청사포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푸른 뱀의 포구였으나 불길하다 하여 푸른 모래의 포구로 바뀐 것입니다. 옛날엔 푸른 뱀이 바다를 지킨다고 했지. 7부 1990년대 세계로 뻗어가다 1990년대 해운대는 세계로 향했습니다. 1995년 광안대교 착공, 1997년 APC 회의 좌동 신시가지 개발. 해운대는 세계 속의 부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다리가 부산의 미래다. 8부 2000년대 현재 글로벌 랜드마크와 미래. 2000년대 이후 해운대는 마천루와 영화제, 불꽃축제로 세계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블루라인 파크, 스카이 캡슐은 새로운 명물이 되었죠. 그리고 2025년 여름 해운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섭씨 34도의 폭염 속에 단 하루 30만 명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이 파도보다 많네. 천년 전 최치원의 글귀에서 시작된 이름 해운대. 수많은 시대를 지나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시절 TV였습니다.